네, 안녕하세요. 박승현TV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성공투자의 김병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뭐 방송 테스트도 할 겸, 그리고 일반 교육도 좀 해드려야 돼서 뭐 교육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승현TV 아침 방송 테스트 겸 그동안 이제 유튜브랑 카카오TV 너무 안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1타 3피죠. 1타 3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타 3피로 빠르게 오늘 교육 내용 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일부 정의원님들이 좀 오셨어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랜만에 또 방송 켜서 또 하는 거죠. 예,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뭘 못했어요.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이게 한 50분짜리 원래 1시간 방송짜리를 해야 되는데 15분 진행했다 치고요. 일단 30분 기준으로 해서 교육 2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분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공매도 이야기 많으니까 공매도 주요 이슈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복습이에요. 지난주에 이 내용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때 잘 이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공매도 재개. 이미 됐죠?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 한번 했었어요. 예, 이거 방송했을 때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한 7, 80%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는 안 맞았어요. 네. 이유는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유입가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공매도를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가 유입됩니다. 근데 뭐, 첫날은 좀 유입됐는데, 두 번째는 좀 유입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날부터 해가지고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유입이 잘 안 됐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가 롱숏을 많이 하는 헤지펀드들이 있잖아요. 롱숏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종목이 있다. 자, 이거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이 A라는 종목은 뭐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다음 B라는 종목은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트레이딩, 롱숏 펀드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매수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매수 유입도가 약간 감소를 합니다. 물론 공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공매도를 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매도 재개한 5월 한 방향으로 좀 매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고 계속 쌓일 것 같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건 시황에 따라 결국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2020년 5월 18일 날 공매도를 다시 풀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대만은 6월 19일 날 공매도를 재개했어요. 근데 주로 그것 때 어떻게 됐냐? 바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때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이 공매도 금지, 이때까지 공매도 금지였다가 그리고 바로 공매도 재개하니까 순매수로 들어왔던 거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또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도 순매수가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공매도 금지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자, 헤지펀드들, 뭐 헤지를 하니까 헤지펀드겠죠. 헤지 거래를 한다고 쳐보자고. 헤지가 뭐냐? 내가 이제 주식을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를 헤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물 매도로 한 1억 원어치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1억이니까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한 2억, 3억이라고 쳐보자고요. 3억이라고 치면 선물 매도 2개 가면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선물 매도 주식 매수 1억, 선물 매도 2계약 해놓고 헤지를 딱 잡아놓으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를 하고 주식을 매도라는 거죠.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것도 헤지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딱 금지가 돼버리면 주식 매도를 못해요. 주식 매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 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 매도. 그럼 선물 매도만 하면 주식을 사서 선물을 매도한다.
주식은 사고 선물 매도한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가격이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은 약간 고평가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가격,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간만에 쓰려니까. 예, 선물 가격은 저평가돼요. 이게 자꾸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데이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선물 매도가 계속 쌓이고 선물이 저평가돼서 막 그렇게 쌓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선물 가격 미래 가격인데 미래 가격 기본적으로 높아야지 정상일 때 콘텐고 시장이잖아요. 근데 선물 가격이 좀 낮으면 미래 가격이 낮아버리면은 현물 가격보다 낮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백오데이션일 때 어떻게 주로 프로그램 거래가 나온다고요? 예, 바로 백오데이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백오데이션이었습니다. 백오데이션. 공매도 금지 이후에 딱 백오데이션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매도만 나오는 거죠. 즉 공매도 하게 되면, 사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선물을 굳이 매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순매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 계속 매도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못 간 이거 뭐 때문이다? 예, 이것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바로 요것 때문에 잘 가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공매도 금지 이후에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순이에요. 순. 이거 글씨 다시 쓸게요. 자, 오타. 자, 순매도. 순매도. 자, 순매도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다. 자, 공매도 금지로 위험해지 수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물 매도, 즉 선물 가격이 저평가된 거죠. 현물 가격이 고평가된 거고요. 요거로는 해지를 계속 요거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백오데이션이니까 자꾸 차익 순매도가 발생했었다. 누적으로 9조 9천억 정도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요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HTS 한번 볼까요? 자,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5월 6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오늘 1% 올랐는데 코스닥은 0.29%만 올랐어요. 자, 즉 코스피 200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예, 이렇게 좀 본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매도에 대해서 재개가 되면 결론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 긍정적인 이유가 많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도 공매도 하고 싶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간 제한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사실 공평하게 하려면 기간 제한 없애는 게 맞아요. 맞기는.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공매도가 꼭 나쁘진 않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순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의할 점들이 좀 있겠죠. 유의할 점들이. 자, 공매도 재개된 뒤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지표 데이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로 성장주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 지난주 다 했던 거예요. 지난주 했는데 대부분 다 이 종목 밀렸어요. 첫날. 두산피오셀 월요일날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날. 자,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도 밀리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 그 다음에 뭐 고평가됐던 종목들은 다 한 번씩 밀렸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매도 시달렸던 셀트론 삼형제 밀렸다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날 반등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성장주들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장주들이 조심을 하되, 만약에 성장주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럼 공매도 못 들어가겠죠. 그쵸?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덜 할 건지, 뭐 이런 거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김본 NAG 들어오시면은 될 거고요. 김본 N 칼리 뭐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내용은 따로 자막이 한번 나갈 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대차 거래가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
무차익 공매도가 우리나라 금지가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뭐 허용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 즉 차입을 해야지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거래가 먼저 무조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차거래가 선행하게 되죠. 대차거래 선행하게 되는데 개별 종목의 대차 잔고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ETF RP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ETF RP 거래 때문에 생기는 대차거래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차거래가 늘어났다,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 중에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것들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성장주나 요즘 성장주, 특히 2차전지가 성장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 PR이 많이 높죠.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훨씬 빠르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고평가 관련된 종목들이 공매도가 맞을 가능성이 크고, 결론을 또 내드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괜찮다, 나쁘진 않다, 오히려 공매도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수는 한마디로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펀더멘탈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공매도가 세게 들어온 종목들이 발생하고 지수가 이것 때문에 밀린다, 펀더멘탈 밀리지만 추가적으로 성장주인데 실적 확인이 안 되는 성장주들은 공매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공매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여기에 후보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 잔고를 확인하자. 자, 대차 잔고를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공매도가 아니라 대차 잔고에서는 ETF RP 거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보면 좋은데 판단하기 쉽진 않죠.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뭐 찾아봤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이 내려가지 자꾸. 자, 보시면은 공매도 기간별 종목마다 공매도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들이 있는데, 자, 뭐든지, 자, 공매도가 많아요. 근데 매수가 더 많아, 그거보다. 그럼 모르겠죠. 아무리 공매도 많아봐야, 매 장사 없듯이. 자, H&M도 공매도가 많네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올라가고 있죠. 매수세가 워낙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종목들이 현재 공매도를 많이 맞고는 있습니다. 맞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올라갈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고 나니까 이렇게 쭉 밀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해보자. 그다음 공매도 거래 현황 이렇게 일자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기간별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자, LG 디스플레이 먼저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대차 잔고 증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루짜리인데 이거를 5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5일로 바꿔봐도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대차 거래 증가가 상당히 많이 높았던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오늘 많이 쌓였겠네요. 그쵸? 하나생명, 두산중공업 다 재무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주로 H&M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H&M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 마찬가지. 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차거래 현황들이 있습니다. 현황들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싶으면 삼성전자 이렇게 딱 쳐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체결 출항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빠르게 대차 잔고가 많이 는다. 삼성전자는 근데 대차 잔고가 많이 느는 거에 ETF RP가 많겠죠. 왜냐면 ETF 펀드들이 코스피 200 위주로 담으면은 결국 담거나 매도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가 결국 가장 많겠죠. 비중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린 얘기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감안하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